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관계사 전체가 작전주라고 설명드렸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주가 급락의 원인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공시 내용인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자, 4월에만 5배 급등한 EV 첨단 소재 다음 주부터 CB 전원사채 투자자 매도 물량 220만 주 나온다. 한번 공시 볼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설명이 나옵니다. 2020년부터 21년 발행된 물량이고요. 그리고 1주당 전환가액이 1,700원에서 2,800원 선이라서 지금 하한가를 또 가더라도 수익이 큽니다. 당연히 작전주니까 주가 빠지기 전에 털어내겠죠. 자, 그리고 얘네가 지들이 먹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놨는데 털어먹고 나면 밑에서 받아줄 주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쭉 흐르겠죠. 자, 근데 얘네가 중간에 1주당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는 더 큰 차익을 얻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500원이 됐다. 그럼 수익이 2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관계사 전체가 대놓고 작전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전하는 애들이 지금 엄청난 수익 구간인데 물량을 내뱉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은 좀 뼈아프지만 당연하게도 이 신주 전체를 한 번에 털어내진 못할 겁니다. 주도 자체가 아직 분봉상 이렇게 받아주는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고요.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자, 지금 투심이 이미 악화가 됐죠. 투심은 악화됐는데 자, 이제 5월 초 오늘 나온 게 아니라 5월 초에 전환 청구권 행사로 이제 1,700원 그래서 1,800원대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초에 물량을 그러니까 털어야 되는 건데 5월 초까지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환사채 발행 대상인 작전 세력의 수익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100% 확신하는 이유고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일단 자전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일단 자전거래라고 하면은 뭐 세력한테 그냥 자꾸 옮기는 거죠. 단가를 조금씩 높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조금씩 오르겠죠. 그럼 개인들이 이제 반등의 시장인 줄 알고 탑승합니다. 이런 구간에. 그럼 이제 개인들의 힘을 이용해서 주가를 더 상승시키는 거고. 자, 그리고 개인들이 탑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 뭔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뭐 니켈이나 리튬 관련 호재 기사, 재탄 기사라도 좀 내놓을 겁니다. 아, 이런 엄청난 호재가 있으니까 오르는구나. 그럼 지금 크게 떨어지는 게 저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작전주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더 큰 돈을 넣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에 냉정했던 사람도 이성을 잃기 쉬운 게 돈이죠. 아무튼 반등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뭐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된 작전주든 아니면 건실한 중소형 기업이지만 뭐 자금이 많은 세력이 주가를 만든 종목이든 이런 상황에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일단 욕심을 어느 정도 버려야 되고요. 반등이 올 때 요 머리 꼭대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머리 꼭대기가 어딘지는 찾아야 되는데 머리 꼭대기에 매도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고점은 찾아야죠. 고점에서부터 우리가 일단 고점을 찾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3% 내지는 마이너스 5% 정도의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차익 실현하기 시작할 때 작은 욕심으로 꼭대기에서 이렇게 팔려고 하면 거래 체결이라는 게 안 됩니다. 거래가 체결돼야 내 돈이 되는 거죠. 팔려야 되니까. 그러면 쭉 그럽니다. 계속 욕심 부리다가 못 파는 거죠, 이런데. 나중에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때 손절.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머리 꼭대기를 먼저 찾아야 될 텐데 반등이 왔을 때 저항이 수차례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항이 수차례 수렴되는 한 자리에 수렴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저항이 수차례 반복되는 자리는 다시 저항이 강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부딪혔다. 그러면 1차로 분할 청산을 하시고 이후에 남은 물량을 위에서 또 한번 지켜봅니다.
자, 그리고 저항이 강한 자리인데 급작스럽게 강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저항이 강한 자리인데 1차 청산을 했죠. 근데 급작스럽게 강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여기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 분할 매수하면 좋은데 일단 본업 때문에 일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 관계상 좀 어렵죠.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EV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분할 매수가, 분할 매도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왜 매도를 해야 됐고 왜 매수를 해야 됐는지 근거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매수까지는 생각이 없으신 분들, 그냥 물량 청산이 목적이신 분들은 말씀드린 그 분할 매수 구간 있죠. 강한 저항의 자리지만 강한 저항의 자리 이거라고 가정했을 때 강한 저항인 자리지만 이제 또 강한 매수세를 동반해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때는 주도 주체가 돈을 써서 일부러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한 저항이 강한 지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의미는 바닥을 올렸다, 저점을 높였다라는 거여서 다시 그 위로부터 저항이 수차례 수렴되는 자리를 찾고 똑같이 분할 청산 혹은 전량, 가능한 물량이라면 전량 청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전주의 계획이 시작됐을 때는 1분 1초를 지켜봐야 됩니다.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상단의 번호로 EV, 상단의 전화번호 여기로 EV라고 문자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전주인 이유는요. 일단 관계사들의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일단 관계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넥스턴 바이오, SL 바이오닉스,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뭐 리튬 플러스 등등이고 뭐 대부분의 대주주 지분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자본 M&A로 대주주가 된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무자본 M&A는 일단 본인의 자금 없이 기업을 사들였다 이런 건데 뭐 말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채업자에게. 근데 장부상 사채업자, 뭐 사채업자라던가 대부업자, 뭐 이렇게 장부에 기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높은 이자는 불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기업 인수를 내 돈으로 하든 남의 돈으로 하든 그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전주가 대놓고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자본 M&A로 기업을 인수를 했다. 인수를 했으면 그 빌린 돈을 이제 갚아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갚느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로 갚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전환사채를 싼 값에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주는 거죠. 당시에는 적당해 보이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 강세 테마, 지금으로 보면 리튬이나 니켈 뭐 이런 2차 전지 원자재 관련을 물고 늘어지죠. 자, 그럼 기대감에 개인들의 수급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이걸 알고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준다는 것도 사실 말이 빌려주는 거지 한패죠, 한패. 같은 작전 세력. 자, 아무튼 그렇게 뭐 인수 추진, 뭐 사업 추진 이런 애매모호한 호재 기사로 대단한 기업인 양 언론 플레이를 펼쳐서 주가 1,000원짜리 10,000원을 넘깁니다. 뭐 5,000원을 넘긴다던가 10,000원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전환사채에는 전환사채 청구권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돈 말고 주식으로 받는 권리죠. 이걸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에 받았던 것을 제가 10,000원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1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돈으로 받는 것보다 10배의 차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EV 첨단 소재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EV 첨단 소재, 수산화 리튬 공급사 확보, 그리고 뭐 OEM 방식으로 해외 생산, 뭐 다이나믹 디자인 니켈 원강 판매권, MOA 체결 등등 뭐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체가 있다고 작전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 EV 첨단 소재나 다이나믹 디자인 등등이 건실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 작전 세력은 그냥 한탕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사들 중 작전 세력의 자금책으로 보이는 이 SL 바이오닉스의 대주주. 자,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SL 바이오닉스의 대주주인 루시드 홀딩스. 얘네가 뭐냐? 사모펀드입니다. 아까 무자본 M&A는 사모펀드 형태로 작전이 시작된다라고 했었죠.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홀딩스. 기업 채용 정보가 있죠.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설립이 22년 9월 16일. 한 6개월 지났죠. 설립한 지. 6개월 만에 옷 팔다 말고 지분놀이. 말이 안 됩니다. 자, 대표자 이름 온영두입니다. 온영두. 이 대표자 이름을 한번 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기업의 퓨전, 이단 M&A. 꼭지점은 누구? 사람 이름 하나 검색했을 뿐인데 상단에 무자본 M&A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안에 내용은 3년 전에도 같은 작전으로 무자본 M&A로 차익을 가져간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이나믹 디자인에서 10%의 지분을 넥스턴 바이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주주였던 거죠.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가. 자, 근데 이 넥스턴이 보유 지분을 장내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10%나 되는 것을 공시를 하고 10%의 지분이면 꽤나 많죠. 당연히 대주주의 지분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 지분을 어떤 주체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샀을 거고요. 이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된 게 2차 전지, 리튬, 니켈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게 지분 구조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율들이 보통 10%다. 대부분이 10%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무자본 M&A이기 때문에 적대적 M&A를 방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먹고 빠져나갈 거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재가 생각만큼의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높으면 작전 세력이 주가 조작을 안 해도 당연히 올라주는 것이 첫 번째고, 기업의 기술력이나 가치가 높았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든 탐이 날 겁니다. 근데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이 10%밖에 되지 않으면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적대적 M&A든 뭐든 기업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어떤 대기업이든 관심이 없죠. 그냥 뻔한 작전주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실현될 가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쓸모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작전주의인데 반등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100% 옵니다. 반등이 나와줘야 일단 수급이 들어오죠. 투심이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 그리고 수급이 또 들어와야 작전 세력의 차익이 커집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전환사채 물량, 전환 청구권 행사한 그 물량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초에는 물량을 내 던져야 됩니다. 작전 세력이. 그래서 단기간 동안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게 지금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작전주에도 수익을 먹고 나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EV라고 세 글자만, 간단하게 세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일단 매도가 말씀드리고요. 이 매도가를 파악하려면 분봉을 자꾸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장중에. 그리고 언제, 왜 이때 매도해야 됐는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단 매도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에서 매매를 끝마치고 나면 지금 같은 기회장에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테마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자,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 경제를 떠나서 그냥 전 세계 전체가 코로나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당연하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까. 뭐 병상이라던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잘한 것들은 모든 국가가 똑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건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관심이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때는 곡물이나 사료값이 올랐는데 이 두 가지가 오른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수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러 갔다. 러시아가 여기를 타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생겨서 곡물과 사료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뭐 당근, 양파, 뭐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막 올랐었죠. 자, 근데 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주의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죠. 그리고 전기차는 친환경이고요. 지금 세계의 관심이 친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해상풍력, 그린 에너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대선 공약에도 나올 정도로 친환경에 관심이 많죠. 자, 그래서 2차 전지가 강세인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아오면 너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 이제는 못 해준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는데 자, 세부 지침을 변경했을 때는 그러면은 대신 거기서 받아도 되는데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의 구성을 한번 보자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분리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리고 수혜주, 대장주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자, 지금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죠. 자, 이들은 후발주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치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제 이동된다. 제약바이오나 AI로 수급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동될 수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백조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급 일로 이동되고 일로 이동된다고 하더라도 돌고 돌아 결국 다시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전 세계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입니다. 기업 이름이고요. 자, 근데 얘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기업, 한국 기업이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한텐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그리고 공시나 재무를 보고
추후에 혹시나 나중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EV 첨단 소재는 EV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도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뭐 둘 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작전주, 위험한 작전주지만 여기서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공적으로 매도 익절하시고, 근데 큰 욕심보다는 사람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나 허리춤 부근에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없는 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을 공유받으셔서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매수가나 이 수혜 종목은 매수가나 매도가도 딱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되고요.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제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